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갈래복합 7번째 시간으로요.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라는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목에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무등이라는 건 이제 무등산이라는 그런 산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본다는 의미는 뭐냐? 산을 보면서 뭔가 느끼거나 뭐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이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제 의연히 버텨내는 삶의 자세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교훈을 주고요, 또 설득적인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조적인 자세로 있습니다. 화자가요. 그리고 특징으로 가시면요, 이 미당 서정주 시인이 6.25 전쟁 직후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쓰여진 건데요. 6.25 전쟁이 남긴 상처, 그리고 가난한 현실 속에서 어려웠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겪고 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작품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또 시인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늘 변함없이 순수하게 서 있는 무등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셨죠? 또 무등산처럼 우리 인간들도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치더라도 의연하게 버텨나가야만 한다는 삶의 어떤 깨달음을 노래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 오시면 무등산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인간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색채 이미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마음씨가 드러나는데요. 특히 갈매빛, 청산, 청태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대립적 시어를 사용해서 가난을 이겨내는 정신적 의지와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산이라든가 옥돌, 청태, 남루, 오후의 때, 가시덤불, 쑥구렁 이러한 대립적인 시어가 나옵니다. 또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흔들림 없는 이 산의 모습, 이게 바로 의연함이라는 얘기거든요. 넉넉하고 의연한 삶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화자가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 이 물질적인 걸 이겨서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에 배울 결혼이라는 작품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다음 작품에 바로 배울 결혼이라는 이강백의 희곡 작품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완곡한 명령어법을 통해서요, 이 삶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의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누워라, 뭐 짚어라 이렇게 명령어적인 표현을 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의인화된 무등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1년에서는 이제 등성이가 보인다고 하거든요. 등성이가 보인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남루한 헌옷을 입고 등허리가 보이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사성이 있죠.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 그래서 의인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등산 자락에 질환이 자란다고 하거든요. 영지와 난초가. 그래서 사람이 마치 자식을 소중하게 키우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인화된 무등산의 모습이 각 연마다 있다는 거 아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또 3, 4연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연하게 서 있는 무등산의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 예, 이렇게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모습, 그 다음에 덩어리가 보이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의인화된 무등산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작품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서는 1년에서는 가난이 가릴 수 없다. 뭐를? 인간의 순수한 삶을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시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가난은 한낱, 이 뭡니까? 한낱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가요? 남루라는 단어. 남루라는 단어는요, 이 낡아서 해진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더기를 얘기하는 누더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외적인, 그죠? 어떤
현상적인 모습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한낱 외형적인 거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은 정말 대단한 게 아니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비유를 지금 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눈부심부터 여름산 같은. 과연 뭘 수식한 거냐면, 자 무등산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눈부신 햇빛이라는 것하고 갈매빛은 이제 뭐냐면 짙은 초록빛이라는 뜻입니다. 갈매빛.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고요. 색채어죠, 색채어. 그리고 생명력, 이 어떤 건강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눈부신 햇빛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다라는 걸 더 부각시켜 주는 거고요. 이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여름산처럼 변함없이 의연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갖추고 건강함도 갖춘 그러한 거죠. 이제 직유법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났다는 얘기는 본성 아닙니까? 본성. 타고난 마음씨. 그러니까 살결과 마음씨가 이제 타고났다는 얘기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자체잖아요. 타고난 그대로니까. 그렇죠?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냐? 눈부신 햇빛이 바로 이러한 순수함을 더 어때요? 강조해주고 부각시켜주고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야 다 가릴 수가 있어요. 서술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가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설립법. 그러니까 가난은 결국 뭐예요? 가난이 주어잖아요. 사실은 이 가난이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데, 저 눈부신 햇빛, 이 등성이, 여름산 같은 이런 본성을 뭐다 가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가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타고난 이 본성은 가난으로도 절대 훼손시킬 수 없는 그러한 뭐가 있다?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신적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 물질적인 것보다. 그래서 삶의 의연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꿋꿋이 버티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리법으로 강조를 해줬다는 얘기. 예,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연을 가보실까요? 두 번째 연에서는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 가난 속에서도 품은 자식들을 아주 소중하게 길러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이라는 것이 뭐냐? 덕과 희망, 인내심을 상징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무릎 아래, 청산의 무릎 아래 질환을 기르듯 비유한 거잖아요. 질환이라는 거는 영지버섯과 난초를 의미하는 건데, 이 자식이라는 똑똑하고 영리한 자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질환의 의미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자식을 기르듯이라는 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의 의미가 뭡니까? 덕 있는 부모, 그렇죠? 희망, 인내심, 상징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청산이 질환을 기르듯 우리 부모가 어때요? 자식을 소중히 기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새끼들을, 우리 그 자녀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 양육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양육하는 거는 당연한 지사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목숨이 가다 농을쳐라는 얘기는 이제 놓치다라는 이제 충청도 방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물결이 막 사납게 일어나서 막 너울지는 거죠. 너울지는 거. 그래서 휘어드는, 그렇죠? 목숨이 사납게 일어나다가 휘어든다는 얘기는 굴복한다, 즉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이 위태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후의 때, 자, 오후라는 것은 여기서 삶의 한계 상황, 극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기운이 꺾이면서 이러한 시간적인 어떤 상황적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상황적 가정이에요. 시간입니다. 내외들이요, 이제 부부들이요, 그대들도 덜어는 앉아라.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그러니까 앉고 누워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삶의 고통을 의연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차라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유하고 설득하는 어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 자식들을 소중하게 길러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자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에서는요, 부부간의 사랑으로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와
애정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신뢰와 애정. 그래서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경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보살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신뢰와 애정, 서로와 간의 격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좀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연애사 감시면요,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도 의연히 버텨내는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세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가시덤불 속 구렁이라는 건요, 이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 구렁텅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고난에 놓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간적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아까는 여기서는 어때요? 시간적 상황이었죠. 여기서는 공간적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가정. 아셨죠? 가정을 해서 우리는 늘 옥돌이 뭡니까? 아주 고결하고 소중하고 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의지를 또 상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호저씨는 쓸쓸히 또 외롭게 묻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순수하고 의연한 삶의 품격을 강하게 지켜야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청태라는 거는 푸른 입김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푸르른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주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옥이라는 흐릿하게 낄 일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삶의 조건이지만 꿋꿋이 버텨내야 된다라는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이 화자는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서정주 시인의 무등을 보며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작품을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